찬스톡스 오늘은 인권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해요. 그 중요하고도 무서운 주제죠.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에 갈 수도 있을걸. 이런 영세한 채널도 나락에 갈 수 있는 주제인데 제가 놀랍게도 매해 인권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 무서운 주제들을 다 가르치고 있고 지금 잘 살아남아 있죠.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. 인권이 뭐냐?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.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처우죠. 어떤 다수자니까 주고 소수자니까 안 주고 이러면 안 되고 모두에게 주는, 예를 들어 우리 신체권, 자기 결정권,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, 의식주 기본적으로 주면 좀 좋겠죠. 의사를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. 좀 누군가가 싫어할지라도 그게 해만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권리도 있어야겠죠. 이런 게 다 인권인데, 인권이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.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인권 침해 문제이다. 이럴 때는 옳고 그름이 맞아요.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정권에서 발포를 해, 막 사람들을 죽여, 이런 거 명백한 인권 대 반인권의 문제인데요. 또 편견과 고정관념도 있죠.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돼요. 어떤 집단이 평균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고, 이런 건 진짜 잘못됐잖아요.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많아요. 생각보다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면 너무 어떤 주장을 가지면 이거는 인권 친화적이야, 이 주장을 가지면 이건 반인권이야, 이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인권 주제라고 하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지 않습니다. 인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OX 퀴즈가 아니거든요. 인권은 사형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이게 맥락이 있어요. 예전에 인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막 제거했거든요.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사형제도 쓰고, 또 사법체제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, 또는 소수자적 위치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판결이 또 더 불공정하게 가겠죠. 그래서 막 흑인 소년이 있는데 갑자기 누명을 써갖고 막 사형을 당해요. 미국에서.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왜 사람들은 그러면 70% 이상이 사형제를 옹호하는가? 이 사람들은 그럼 다 반인권인가요? 이 70%가 인권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가요? 꼭 그렇진 않거든요.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죠.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꽃다운 생명, 혹은 길게 창창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의 생명권이 박탈당한 이것에 대해서, 게다가 이 사형제에서 고려되는 그 사형수들은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거든요. 정말 끔찍하게 개전의 정의 없이 여러 사람들을 생명권을 앗아가고서도 반성을 하지 않아서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어서, 그리고 누명을 썼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형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. 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두는 게 진짜 인권인가요?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. 뭐 그런 얘기해요.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별로 없다. 첫째, 진짜 그래요? 미국에서의 그런 연구 많이 봤어요. 실제로 테스트를 하거든요. 근데 원래 범죄율이 높으면 그 주에서 사형제를 많이 도입하고, 그래도 계속 높아지고 이래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한국에서 그런 연구 많이 없던데.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너무 정형화된 사형제 반대 논리여서 말을 한 거고, 이제 둘째, 사형제가 반드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덜 당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을 내린다, 이건 아니거든요. 우리의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.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를 당해갖고 사라져버려서 그 사람들의 인권은 심대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는데, 저 사람은 살아있어? 라는 것에서, 저 사람은 막 감옥에서 나 사형수라고 막 나름 위세를 누리며 존재하고 있어?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정의관념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사형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찬성을 하는 것이고, 이게 반드시 인권 대 반인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. 고문도 그래요. 저는 이제 고문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. 제 박사 논문이 고문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, 고문을 찬성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인권이라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예전 코넬 대학교 법학과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, 티킹 범 시나리오라고 해서, 만약에
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정말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을 이 범죄자를 고문을 해서 어떤 정보를 바로 빼내지 않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. 그러면 그래도 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. 원칙인데 절대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인권의 길인가요? 아니면 잠시 그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큼은 해도 되는 게 여전히 인권인 것일까요? 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. 저희 그 토론할 때의 결론은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문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그 고문을 자행한 사람이 소명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어카운터빌리티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, 책임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인권인가 반인권인가? CCTV도 예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.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CCTV나 얼굴 안면 인식 이런 기술이라는 게 무조건 반인권인가? 이걸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면 범죄라는 건 정말 심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거든요. 이걸 방지할 수만 있다면 국가가 이제 이용할까봐 이걸 활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할까봐 걱정인 건 저도 그래요. 공권력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시스템을 명확히 해서 CCTV도 뭐 얼마 있으면 다 지운다든지 이거를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한다든지 굉장히 강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할까를 고민하는 게 인권이지 무조건 뭐는 인권이고 뭐는 반인권 아니다. 엘살바도르에서 갱이 굉장히 많고 범죄율이 정말 높았잖아요. 중남미에서 최고치를 찍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도 없어, 축구장에서 뛰어놀 수도 없어. 이거 굉장한 이동권, 자유권의 침해이죠. 범죄가 많다는 것이. 그래서 갱단들을 감옥에 막 수용해가지고 인권 침해를 자행해. 이거는 인권 침해가 맞죠. 그 처우에 대해서는. 그리고 게다가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좀 약간 무고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갱단의 친구란 이유로 막 다 잡아 넣어버려. 그 경찰들에게 할당량을 줘가지고 막 잡아 넣어. 이런 건 문제죠. 문제인데 그렇다면 아예 감옥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? 감옥을 현대화해서 크게 만들어갖고 범인들은 확실히 단죄를 내리는 것이 이런 약한 국가, weak state의 환경에서는 좀 허용될 수 있지 않나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?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의 의도가 정말 무조건 반인권이기만 했다면 그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때는 다 반인권주의자들이었던 건가요?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여러 부작용들을 지적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이게 인권 문제가 다 반드시 OX가 아니다. 사람들이 어떤 걸 지지하는 데에는 꽂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인권에 관련된 논의들이 반드시 정답이 있지 않고 어떨 때는 이런 인권과 저런 인권이 충돌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게 쉽게만 단정 내리기 어렵다. 저 사람은 인권 지수 몇 점, 이 사람은 몇 점 이럴 수 없다. 근데 실제로 너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권리에 대해 좀 소수자들에게는 좀 덜 보장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너무 어떤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좀 편견과 고정관념의 시선으로 본다든지 이런 건 문제죠. 문제인데 동시에 너무 고지식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. 인권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쟁의 주제들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현실의 이제 복잡성 속에서 어떻게 인권을 사회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인권과 관련된 논쟁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인권사회학 수업에서도 논쟁을 많이 하도록 특별히 하거든요. 인권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말 실수 안 했죠? 저는 인권사회학 수업할 때마다 이게 영어 수업인데 그래서 다행인 측면도 있어. 막 문제되는 발언 해도 못 아니야. 요새 친구들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. 제가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작년에 누가 트랜스젠더의 어떤 여성 스포츠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는데 어떡하지? 이거 대답을 하려다가 참았어.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으면 굉장히
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아무튼 오늘 뭐 문제된 거 없죠? 넓은 아량으로 이 영세한 채널에 인권 관련된 논의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